클링 AI 2.0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 진짜 감탄했거든요. 네, 이번 업데이트가 정말 주목받고 있죠. 특히 영상 내 요소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독특합니다.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광고 모델을 한순간에 다른 배우로 바꿀 수 있다니 영화 후반 작업 같은 데서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물 움직임이나 표정 표현에서 케이링 AI 2.0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자연스러운 전환과 영상의 연속성 면에서 현재 젠소나 소라 같은 경쟁자들보다 몇 단계 앞서 있죠. 근데 비용이 좀 비싸지 않나요? 그렇긴 합니다. 현재 버전을 사용하려면 100크레딧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창작 자유도와 정확도를 제공하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특히 다중 레퍼런스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장의 참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이나 명확한 의도를 프로그램이 파악할 수 있는 거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확실히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의미가 크겠죠. 예를 들어 광고 제작자라면 모델 교체 작업이 몇 분 만에 끝나니까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창작자들에게 상상력을 훨씬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율성과 창의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케이링 AI.0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효율성과 창의력의 조합 덕분에 케이링 AI 2.0이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겠네요. 우선 광고 업계에 미친 영향을 먼저 살펴볼까요? 오, 좋아요. 광고 제작에서 이 툴이 얼마나 혁신적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캠페인의 메시지에 따라 모델이나 배경을 바꿔야 하는 작업이 있죠. 케이링 AI 2.0이라면 기존 영상에서 모델을 교체하더라도 바로 눈에 띄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과물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와, 진짜 대단한데요. 광고 제작자들 입장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창작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케이링 AI 2.0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거나 수업용 영상의 콘텐츠를 학생의 관심사에 맞게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재미있고 딱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자료라면 집중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이 기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개인 창작자가 midjourney 7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소규모로 콘텐츠를 제작하는가 하면 대형 회사들은 레베나 VO2 같은 플랫폼과 케이링 AI 2.0을 조합해서 압도적인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죠. 이처럼 콘텐츠 제작의 동향 자체가 여러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독립 창작자들이 더 많은 도구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전에는 꿈도 못 꿀 것 같았던 퀄리티를 지금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창작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작자 커뮤니티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케팅 트렌드도 이런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죠. 개인화된 캠페인, 짧은 제작 시간, 그리고 효율적인 콘텐츠 배포까지 모든 것이 AI의 역할로 인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도구들이 진짜 보여주는 건 창작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케이링 AI 2.0과 같은 도구들이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혁신이 사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100크레딧이라는 비용은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좀 큰 부담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규모 창작자나 예산이 제한된 팀에서는 비용 문제가 클 수 있죠. 하지만 사용자들 중 일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케이링 AI 던성이 제공하는 정확도와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성 덕분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상쇄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아쉬운 점은 있어요. 특히 새로운 다중 레퍼런스 시스템 같은 일부 기능이 너무 복잡해서 초보자들에겐 접근하기 어렵다는 피드백도 봤어요. 네, 맞아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 유연성도 중요해지죠. 이런 도구들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용자층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Kling AI 2.0도 차기 업데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릭, 저는 이번 도구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뛰어난 기술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걸까요? 정말 너무나 사실적인, 뭐랄까,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정도로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때로는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논의 같네요.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죠. Kling AI 2.0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조작하거나 진위를 알 수 없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분명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콘텐츠 소유권 문제도 걱정스럽고요. 제가 만든 영상인데 AI가 거의 다 작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술은 창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과 권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곤 하죠. 앞으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고민이 드는 한편 제가 창작자로서 AI와 협업하는 방식이 점점 더 바뀌고 있다는 것도 느껴져요. 예전에는 기술이 좀 거추장스러운 도구 같았다면 이제는 정말 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파트너 같은 느낌이거든요. 좋은 관점이네요. 기술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게 바로 Kling AI 2.0과 같은 혁신이 추구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도 슬슬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네요. 아쉬워요. 정말 좋은 주제였는데요. 듣는 분들도 이 기술이 창작과 영상 제작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논의한 점들이 충분히 흥미를 끌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나요. 네, 그럼 모두 다음에 만나요.